자, 화학원 5차시 시작합니다. 자, 1차시에서 4차시까지 쓰던 방식에서 좀 바꿨는데,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그리고 4차시까지 말도 좀 아마 빨랐을 건데, 1차시에서 4차시까지를 다 합했을 때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배운 동그라미 2개, 거속시 2개, 그거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뒤로 이제 넘어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이제 쉬운 내용들 집합. 그렇기 때문에 크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보면서 이거 왜 이래 빨러 뭐 나왔을 건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오늘도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필요한 거는 앞에 배운 그 거속시 2개를, 그러니까 질량, 몰수, 화학식량, 부피 22.4, 몰수, 요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쉬운 단원. 자,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인데 오늘 할 거는 화학 반응식만. 자, 화학 반응식,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 쭉 나오는데 어딨냐? 자,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화학식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잖아. 뭐 수엘리의 붕탄진산풀의 주기율표 외우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화학식, 그리고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가, 이 기호에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서술형 적으라 그러면은 기호에서 틀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화학식도 화학식인데 기호를 엄청나게 틀려. 그러니까 뭐 물을 적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H2O를 알고 있지만 막상 적으라 그러면 이렇게 적는 애들도 있고, 실제로 호우 이렇게 적는 애들도 있고, 그냥 이거도 있고 뭐 이래 적는 애들도 있고 많은데 요거랑 요거는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만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화학식도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기호도 제대로 써야 된다. 자, 화살표의 왼쪽에 반응물.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 자, 화살표.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가 있다면은 여기에 반응물을 적어주고 이쪽에 생성물을 적어줍니다. 근데 당연히 반응을 혼자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는 대부분이 2개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응물의 종류가 2가지, 생성물의 종류가 2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밑에 화학 반식 만들기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상태를 괄호 안에 써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니까 괄호를 해서 L, 자, 여기 고체는 솔리드 S, 기체는 리퀴드의 L, 기체는 가스의 G. 굳이 영어로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수용액 스펠링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인데 몰라도 돼요. 이거는 수용액, 물에 녹아있는 그 상태의 액체인 거죠. 그러니까 뭐든 물에 넣어서 녹이면은 그게 수용액인데 aqueous solution이라 그래갖고 보자. 모르는 걸로 해서 어쨌든 요 AQ6까지 맞는데 여기 앞에 AQ를 따서 수용액은 AQ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거고 소금물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금물은 NaCl에 AQ, 요거는 소금물, NaCl에 S를 적으면 이건 그냥 소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흰색 소금, AQ를 적으면 소금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알면은 충분합니다. 옆에 뭐 화학 반응식 설명 나오고 개수 나오는데 요 개수라는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이거 읽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공부할 거 아닙니다. 자, 화학 반응식 만들기.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자, 요거 아까 화살표를 기준으로 올라와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인데 반응물에 있는 원자의 전체 개수, 종류와 개수, 생성물에 있는 전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돌턴의 원자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원자는 그대로 있어. 그럼 뭐가 바뀌냐?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배열. 자, 여기 보면은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 그리고 생성물은 수증기다.
그러면은 수소는 H2, 산소는 O2 상태로 존재하고 수증기는 H2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 H 2개, O가 2개인데 H2O가 얘는 2개인데 얘가 1개야. 그러면 개수가 2개인데 1개니까 안 맞으니까 얘를 2배로 늘리면은 얘가 4개, 2개. 그러면은 얘는 만들면 또 얘가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2.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 우리가 개수를 맞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 밑에 나오죠. 여기 3단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봅니다. 자, 개수를 맞춘다. 이때 요거 중요해.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 그 다음 1 생략.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물을 완성하면은 그러니까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걸 이 화학식에서는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들이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O2 앞에 1은 생략하고 요 설명이 지금 여기 지금 동그라미하고 줄치는 거 요거고 자 이제 밑에 단계별로 다시 살펴보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해서 수소는 H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 적어도 그냥 아무렇게 적으면 수소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거는 틀리고 수소는 H2 요거는 수소 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을 반응시키니까 물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 존재하는 그 상태 H2로 존재하니까 H2 산소는 O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수증기다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아까대로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앞에 반응물 화살표 뒤에 생성물을 적어준다 그 사이에 이제 둘이 합쳐진다는 의미에서 플러스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걸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자 산소 더하기 수소를 실컷 해놓고 이제 수증기를 적었어 근데 화살표 기억이 안 나니까 뭐냐면은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꼴 이건 수학이지 산소랑 수소랑 더해서 수증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산소랑 수소랑 반응을 해서 그 결과물이 수증기다 이런 표현이니까 무조건 화살표를 써야 됩니다 나중에 서술형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서술형의 화학 반응식 적으시오 했을 때 이거 적으면은 그냥 땡 그냥 틀립니다 요거는 그래서 잘 표시해야 됩니다 자 3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와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춘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로 나타내고 1이면 생략한다 자 요걸 맞추는 팁이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 요 밑에 과학 돋보기에 미정계수법이라고 있는데 이거 안 그래도 이제 계산하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미정계수법 쓰지 말고 일단은 저런 수증기 같은 간단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학식이 간단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아까 한 것처럼 원자의 개수를 똑같이 계속 맞춰주는 작업을 하면 돼 그게 어차피 우리가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게 미정계수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 맞추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메탄올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가 물이 되는 반응이다 요거는 요 식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 연소라는 거는 전에도 했지만 산화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을 기본 전제로 깔고 산소와 반응한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학식 잘 보면은 플러스 O2가 있어 요거 잘 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밑에 저거 설명합시다 오 잘못 적었다 자 앞에 좀 칸 좀 띄우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의 색깔 좀 바꾸고 각각의 구성하는 물질을 다 봤을 때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전체 원자의 개수가 얘는 1, 2, 3, 4, 5, 6 6개 얘는 2개 얘는 3개 3개 그럼 가장 많은 얘를 몇으로 잡냐 가장 많은 얘를 1로 잡습니다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를 1로 잡아 1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시 빨간색 돌아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C가 1개 H가 3, 1, 4 4개 O가 1개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O가 2개 있는데 나머지는 여기 앞에 개수를 모르니까 알 수 없어 얘는 개수가 1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O2의 개수는 우리가 아직 안 정했지만 메탄올의 개수는 우리가 1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얘들 개수는 바뀌면 안 되고 얘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기 2가 되고 3이 되고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아직 모르는 상태. 자, 그럼 돌아와 보자. 여기는 C가 일단은 1개, O가 2개 있는데
여기는 C 한 개 무조건 맞지만 O가 여기서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알 수 없는 상태. 여기는 H가 두 개, O가 또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 한 개지만 모르는 상태. 그러면 잘 봐봐요. C랑 H 개수는 무조건 맞아야 돼. 얘가 1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 네 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개 있네? 그럼 여기 얼마? 1. 그리고 여기 O 무조건 몇 개다? 두 개. 확정. 여기도 한 개 확정. 자, 여기는 H가 두 개밖에 없는데 원래 네 개였어. 그러면은 두 개, 네 개가 되려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는 2. 요거도 확정이니까 O가 몇 개? 두 개 확정. 자, 그러면은 O가 총 몇 개? 네 개. 여기에 생성물의 O는 4개인데 여기 보면은 O가 한 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O는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되면 돼. 근데 여기 O가 2개니까 어떻게 되냐? 2분의 3이 돼야 돼. 2분의 3 O2. 우리는 개수는 무조건 정수라고 배웠는데 왜 분수가 나오게 되냐면은 요거는 반응 B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 1대 2분의 3 이거를 바꾸면 돼. 우리가 이걸 바꿔 생각해 봅시다. 몇이야? 2대 3이지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분수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돼. 자,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O2란 거는 O랑 붙어 있는데 그게 반으로 쪼갰을 때 그게 몇 배 있다? 3배 있다. 반으로 쪼갠 게 3개 있어야 되니까 O가 3개 2분의 3. 그럼 요거를 나누고 이 2를 나누고 요걸 곱하면 2분의 3 개수 구할 수 있고 이제 가장 간단한 정수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요거 분모가 2가 있으니까 다 2를 곱하면 돼. 그럼 다시 밑에 적을게요. 자, 2CH3OH 더하기 3O2 2 곱했으니까 2CO2 더하기 2 곱했으니까 4H2. 자, 답하고 비교 2, 3, 2, 4 2, 3, 2, 4 맞잖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니까. 미정계수법 쓸 필요 없이 그냥 가장 원자 개수가 많은 놈을 1로 박아놓고 1이나 2로 박으면 돼요. 그러니까 1 해서 분수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2로 해놓는 게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분수로 쉽게 바꾸기 힘드니까 1이나 2, 그 정도로 바꿔놓고 쫙 전체 돌턴의 원자 설치할 개수를 다 구해서 비교를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계산을 좀 하고 잘한다. 그러면은 이 미정계수법 쓰면 돼요. 자, 이거는 다시 다 지우고 여기만 지우고.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자, 3단계까지 했으니까 이제 4단계. 물질의 상태는 갈로 안에 기호를 써서 화학식 뒤에 표시한다. 자, 통합과학을 배울 때는 우리가 뭐냐? 기호를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기호를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화학식을 배운 거에 뒤에 기호만 붙이면 돼. 아까 S, L, G, A, Q 이걸 쓰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태. 지우개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태를 하면 돼. 실험. 그러니까 보통이면은 25도씨나 0도씨를 물어본단 말이야, 문제에서. 25도씨에서 수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기체니까 무조건 그냥 G를 적으면 돼. 산소도 G. 그러면은 물.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얘만 문제야, 얘만. 자, 문제를 잘 읽어봐. 한글로 적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수증기, 물, 얼음. 여기가 0도씨, 여기가 100도씨. 요렇게 돼버리니까 수증기의 상태 적어줘야 되고 물의 상태 적어줘야 되고 얼음의 상태 따로 적어줘야 되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야 상태를 안 틀리고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이렇지 뭐 갑자기 반응했는데 열이 발생해가지고 막 실험 후에 온도가 막 150도였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물은 수증기로 거의 다 바뀌었을 거니까 G를 적어줘야 맞겠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꼬을 수 있으니까 물은 잘 읽어야 돼. 물만.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적으면 돼. 이거를 니네가 지금 보면서 대답할 수 있는데, 철은 옆에 철은 일단 화학식 Fe. 그 옆에 화학식을 뭐라 적을까? 상태를 뭐라 적을까? 요거를 생각해봐 한번. 답은 S지. 철은 금속이니까 고체 S 솔리드. 그거 적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적을 때 실수 많이 하는 거 있는데 일단 알려는 주는데 크게 뭐라 안 할게. 요렇게 했을 때 그냥 요렇게 적는 거. 쥐콩만 하게. 이거는 이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수소에 대한 상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적을 때는 크게 적어도 안 틀려요. 그리고 잘 보여.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적는 게 좋아요. 근데 작게 적어도 틀렸다고는 안 할게. 일단 적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유형 이런 게 있잖아. 실컷 적어놓고 뭐 제대로 적었다 합시다. 까먹어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요거도 그 답으로 인정은 해줄게 일단은. 근데 되도록이면은 한 번에 제대로 적는 방법을 택합시다 우리.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컷한 화학 반응식이란 것은 통합과학의 샜고, 지금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거는 화학 반응식 의미 무엇인가 해갖고 아마 통합과학에서도 대략적으로 배우는데, 이제 여기서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제대로 배웁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화학식 그리고 상태,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기체 상태로 있구나, 수증기구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물질의 양, 몰수, 앞에 이제 개수가 아까 이렇게 나왔으면은 수소가 2몰이 있다면은 반응하는데 필요한 산소는 1몰만 있으면 되는구나. 2대1이니까. 이런 식으로 물질의 양 비교할 수 있고, 분자수, 몰이나 분자수나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은 말은 아니에요. 이거 분자수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맥상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지 같다는 말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 먼저 할게요. 기체의 부피. 자, 우리가 여기 다시 보면은 부피할 때 몰수 하면은 22.4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뭐야, 0도씨 1기압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22.4를 곱하면 44.8리터가 있을 때, 산소는 22.4리터만 있으면은 둘이 완전하게 반응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질량을 따로 뺀 이유는 여기 밑에 보면은 개수비, 반응 몰비, 반응 분자수비, 반응 부피비, 요거는 법칙에 기본 포함되는 거고, 요거는 필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무조건 같게 나와. 같게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지만, 혹시나 이제 안 적혀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같다고 가정하고 풀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 그래서 요렇게는 똑같은데, 잘 보면은 질량비는 달러. 질량비 달러. 자, 왜 그러냐? 또 요거지. 자, 이번엔 질량입니다. 질량은 몰수에 뭘 곱하냐? 화학식량을 곱하는데, 이 화학식량은 물질의 종류마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일정하게 22.4로 곱했지만 얘는 종류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비 또는 분자수 비와 같다. 기체인 경우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개수비는 반응 부피비와 같다. 요거 계속 얘기했고, 자, 요거 반응물의 질량 총합과 생성물의 질량 총합 같지만, 요거는 뭐냐면은 질량 보존 법칙. 요걸로 푸는 문제 꽤 나옵니다. 반응물의 질량 총합. 그러니까 여기에 얘들의 질량을 전차한 거와 생성된 얘의 질량은 같아야 돼. 반응한 거만. 남은 거는 무시. 반응한 거의 총합은 같습니다. 근데 질량비는 안 맞다. 아까 얘기한 거 오른쪽에 있는 화학식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정리한 게 과학 돋보기에 있는데, 메테인과 산소, 이산화탄소 물이 생기는 단순한 반응인데, 반응식을 잘 보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는 1이었죠. 1, 2, 1, 2. 그래서 몰수비가 1, 2, 1, 2 확인했죠. 자, 물질은 메테인, 산소, 이산화탄소, 물. 기체, 액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 적었으니까 액체지. 자, 그 다음 분자수는 여기다 6.02 곱하기 12 23승 아보가드로수 외우라 했던 거, 그 곱한 그대로야. 그냥 1대 2대 1대 2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죠. 일단 부피 22.4, 44.8, 22.4. 자, 요거 빈칸이야. 자, 기본 과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 과제는 필기를 찍어서 올리는 게 기본 과제. 그 다음에 추가 과제입니다. 이거 추가 과제는 당일날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거는 추가 과제 하지 말고 도전 과제를 합시다. 요거 이유를 유튜브 말고 클래스룸 댓글로 달아요. 요거 이유를 이거는 그냥 선착순, 시간 제한 없이 선착순, 요거 이유를 달 수 있으면은 나중에 계약하고 사탕 하나짜리 되게 쉬워요. 이거 사탕 한 개짜리 도전 과제입니다.
지금 사탕 예약된 게 한 명이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해서 도전 과제로 하고 클래스룸에 댓글 달아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선착순.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한 줄짜리야.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잘 봐요. 1, 2, 1, 2. 개수빈 적어놨는데 곱한 숫자가 16, 32, 44, 18.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질량비는 맞지 않는다. 근데 재밌는 게 요거 계산하면 16, 요거 계산하면 64. 더하면 80. 여기 44, 여기 36. 더하면 80.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요까지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설명한 게 암모니아 생성된 반응식인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요 위에 것처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도전해봐도 되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이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화학 반응의 질량 관계, 부피 관계, 질량 부피 관계 이렇게 쭉 많은데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이미 했어. 이거란 말이야. 질량 부피 관계. 질량에서 질량으로 간다는 거는 어쨌든 몰수를 화학식량을 통해서 몰수를 구해서 질량에서 질량 변환. 그 다음 부피는 22.4를 통해서 부피에서 몰수에서 부피 변환. 근데 부피는 몰수 B랑 부피 B랑 같으니까 그냥 부피 B로 바로 때려도 되는 거고 질량은 근데 변환해서 해야 되고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량과 부피의 관계는 질량을 몰수로 변환해서 그 몰수가 부피가 되고 부피를 몰수로 변환해서 그게 질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되게 이미 했고 4차 시 아마 얘기했을 건데 명언이죠. 그건 진짜 요거는 양적 관계 문제 진짜 명언입니다. 모르면 뭘로 바꿔라. 내가 만들었지만 참 부끄러워. 요 동그라미 저거 2개 합치는 것도 내가 만든 건데 이게 내가 옛날에 면접 갔을 때 되게 참신하다는 칭찬을 들었던 건데 잘 써먹고 있어.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도 뭐냐면은 화학관 양적 관계 이 그림을 보면은 뭐라 설명하냐면 어쨌든 몰 B를 통해서 양을 몰로 구해서 질량을 몰로 구해서 몰을 화학식량 질량으로 바꿔라. 부피를 몰로 구해서 몰을 부피로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잘못 끄는 거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다 가는데 무조건 뭘 거친다? 몰을 거친다. 이거만 알고 있으면은 끝. 나머지는 너희들의 수학 실력. 점점점. 결국은 수학이거든. 자, 그래서 설명을 읽지 말고 바로 그냥 문제를 봅시다. 예시로 이제 쭉 나오는데 밑에 단계대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단계를 보고 바로 풀어볼게 우리는. 자, 다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리고 단계를 가리고 자 포도당 90이 생성되는 필요한 물의 질량 구하기. 자 포도당은 어디 갔노? 얘가 90g이래요. 포도당 90g.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거를 일반 사이즈로 해서 다시 할게요. 아이고 확대가 유지가 되네. 자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거를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어. 이거는 지금 여기 1, 2, 3번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림인데 여기다가 뉴 페이지부터 추가하면 오케이 들어오네. 자 여기다가 그려줄게요. 페이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쁜 페이지 만들어졌고 자 뭐냐면은 아까 문제가 뭐였지? 이산화탄소 물이 반응해서 자 요거 포도당 만드는 식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6 CO2 더하기 6 H2O 상태는 안 적을게요. 요건데 뭘 할 거냐면은 밑에 표를 만들 거예요. 자 질량 그리고 부피가 있어. 그 사이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쭉쭉 아이고 이렇게 줄 못 끌 거면 내가 뭐하러 줄 있는 노트를 썼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조건 뭘 지나가야 되냐? 몰 터널을 지나가야 돼.
우리가 뭘 구하는지 상관없던 몰 터널을 지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포도당 90g이었어. 90g을 바꾸고 싶다. 근데 포도당의 화학식은 잘 보면은 이거 화학식량 외우고 싶거든요. 180이에요. 구해보면 돼. 12가 6개, 1이 12개, 16이 6개. 다음 180. 그럼 이게 몇 몰인가? 이걸 구하는 게 포인트거든. 2분의 1몰이에요. 0.5몰, 2분의 1몰. 자, 6대 6대 1대 6. 그게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6대, 파란색 바꿔서 할게. 6대 6대 1대 6이 이 터널 안에서 만들어져.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이면은 나머지는 다 6대 6대 1이니까 전부 몇 몰인가? 3몰. 3몰이 되는 거예요. 3몰. 그럼 잘 봐봐. 문제에 필요한 거는 물의 질량이라 했을까? 물이 3몰이 필요한 걸 알아. 그럼 여기서 물의 질량을 구하면 돼. 물은 화학식량이 뭐였다? 18이었다. 곱하기 3 하면 되지. 얼마야? 54g. 이제 답 보러 갑시다. 보면은 54g 나오죠, 여기? 여기서 막 계산은 뭐 이것저것 뭐 반응비니 이거단데 결국에는 이거란 말이야. 이 표를 쓴 거란 말이야. 되게 쓰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 다음 거도 봅시다. 기체 부피 관계. 이번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거고 암모니아 30L 필요하대요. 문제만 읽고 왔어. 자,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식은 하브보슈법에서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전부 기체고. 자, 질량, 몰수, 부피를 적어 넣어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 했을 땐 다 적는 게 좋은데 지금 부피야. 부피 관계야. 얘를 30L를 만들고 싶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냥 일정한 온도 압력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꾸기가 임의로 바꾸면 되긴 한데 임의로 바꿔도 돼. 이걸 우리가 1몰을 해보자. 그럼 이건 얼마냐면은 1.5몰이고 얘는 0.5몰인 거야. 바꿀 수 있어. 임의로. 이거는 임의로 바꾸는 건데 굳이 그러지 말고 뭘 쓰면 돼? 여기서 봤던 몰수비는 개수비는 부피비다. 요걸 활용하자고 그대로.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수소의 부피. 자, 암모니아와 수소는 3대 2이기 때문에 3대 2는 x 대 30. x는 얼마다? 45L다. 요게 1몰이 30L에서 1.5몰 45L 구해도 돼요? 되는데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할 것이냐 이걸 할 것이냐 둘 중에 고르면 되는 거야. 자기 편한 거. 근데 밑에가 좀 더 빠르긴 하죠. 그러니까 부피는 되게 문제가 쉬운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량 부피 관계. 자,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알루미늄과 염산이 반응할 때 생성된 수소의 부피 구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내려와서 알루미늄과 염산 반응했을 때 수소 기체. 오케이. 알루미늄과 화학식 만드는 것부터 해봅시다. 아이고 3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아까 보고 와가지고 HCl 그리고 이때 AlCl3가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알루미늄이 3 플러스 이온이 되죠.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H2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CL이 일단 얘가 제일 많은데 CL이 3이고 AL이 1이야. 그럼 얘도 1 적고 얘는 3을 적어 봅시다. 그러면은 3이 3H, H 3개인데 여기가 2이야. 그럼 아까 봤듯이 2분의 3. 자, 그럼 2배 2AlCl3 그 다음에 3H2 이러면은 알루미늄, 수소, 염소의 개수가 다 맞습니다. 자, 문제가 또 뭐였지? 얘가 5.4g 알루미늄이 어딨냐 5.4g 질량이고 몰수고 부피고. 자, 이때 발생하는 뭐야? 수소의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주어졌네. 0도씨 1기압.
자, 요거 알고 있으면은 자, 어떻게 하냐? 자, 파란색으로 경로부터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수소의 부피 여기를 가야 돼. 자, 여기서 1로 가서 갈 수가 이 과정 안 돼요. 왜? 질량 B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개야. 요렇게 가든지 요렇게 가든지 두 개를 선택하면 돼. 우리는 1번과 2번 중에 2번으로 갈 거예요. 2번이 보편적이야. 그래서 2번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구하고 요거를 구하면은 이거를 구할 수 있겠네. 됐죠? 자, 1번, 2번, 3번을 구할 겁니다. 자, 1번부터. 자, 질량은 5.4g. 알루미늄 화학식량은 27g/몰. 그 얼마야? 5분의 1 몰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0.2몰. 5분의 1이니까 0.22. 자, 그러면은 2대 3이니까 수소는 몇 몰? 0.3몰. 그러니까 2번은 2대 3은 0.2대 x니까 x는 0.3 구할 수 있죠. 자, 3번 0.3몰에다가 0도 실기압을 했으니까 22.4리터가 1몰당 22.4리터 곱하면은 얼마 나온다? 67.6.72리터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6.72. 자, 답을 봅시다. 6.72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만 쓸 줄 알면은 어떻게 이렇게 줄창 뭐 질량 부피 질량 부피 관계로 한 페이지장 쓴 설명을 어떻게 한다? 그냥 줄 4개로 설명을 다 할 수 있지. 화학식 질량 몰 부피 터널을 지난다. 몰 터널을 지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한 페이지 반에 걸쳐 설명한 거를 딱 4줄로 설명이 가능한 거지. 이게 좋단 말이야. 화이팅. 계산 문제 많습니다. 화학반의 양적 관계 요런 식으로 이제 쭉 쓰고 나온 거 요거는 읽어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계산에 소수가 많이 나와. 이제는 실제 실험은 뭐 1g, 2g 이렇게 써봐야 실제 나오는 거는 0점대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소수점 계산이 많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밀리리터, 그러니까 밀리라는 단위, 밀리 이렇게 나오는데 1000분의 1이죠.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많이 써요. 그거를 잘 헷갈리지 않고 계산하는. 막 1000g씩 붓고 이러면은 계산 쉬운데 그거를 실제로 누가 하겠냐. 그렇게 많이 때려박는 거를 안 해요. 실제 실험은 되게 조금씩 한 번에 반응을 1000g씩 하는데 그게 폭발해봐.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실패해도 괜찮게 조금씩 쓰는 실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적은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능력이 더 중요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용액의 농도를 들어가고, 이제 농도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봤지. 수학 시간에 철수는 소금물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몇 g에 소금 몇 g을 부었는데 실수로 더 부어버려갖고 거기다 물을 더 부었다. 그럼 이때 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인가? 소금물을 왜 만들어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배운 퍼센트 농도, 100 뭐 몇 퍼센트. 그거를 시작해서 이제 원래 화투에 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내려와서 요거 관련 문제도 무조건 나와. 화투에 있던 거를 끄집어 내렸고, 이 내용이 이제 예전 교육과정 위에 언니들 배우던 교육과정에서 중화반응 문제에서 써먹고 싶은데 가르치질 않아서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문제를 풀게 하던 단위부피당 몰수, 이런 좀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요거도 당연히 계산 문제입니다. 6차 시에서는 이제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35분짜리네. 좀 많이 했네 오늘. 자, 화이팅.